여러분들은 앞에 두 비디오 클립을 통해서 놀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들으셨습니다. 지금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끝맺어야 할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놀아줘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얼마나 놀아줘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죠. 부모님들은 그 시간이 굉장히 길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사실은 진이 빠지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표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표정 관리가 잘 안 되기도 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들이 놀아줘 라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부모들도 계실 것 같고요. 아이들과 노는 것이 너무 편해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님도 계실 것 같아요. 아이들과 노는 것이 난 너무 부담스러워요 라는 부모님을 많이 뵌 적이 있어요. 나는 어릴 때 놀아본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놀이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냥 놀아 그리고 옆에서 그냥 앉아있기만 해요 라는 부모님도 계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놀아줘라고 할 때 내 에너지를 먼저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도 놀이하는 것이 즐겁고 그리고 아이들과 있는 것이 즐겁기 때문에 이 일을 꽤 오랜 시간 해오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아이들과 놀이를 할 때 만약에 내가 에너지가 너무 적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 너가 유치원 다녀와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놀이를 하자라고 시간을 정하는 것이죠. 시간을 정하면 어머니도 마음이 편하고 아이도 언제까지 자기 놀이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너무 에너지가 많은 친구, 이 친구들은 시간을 정하는 게 소용이 없기도 하고 그 자체를 너무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엄마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많은 사람 누가 생각이 나나요? 네. 아빠 또는 또 다르게 아이를 정말 신나게 놀이 잘 해줄 수 있는 사람. 하지만 기본 엄마하고 어느 정도 놀이는 좀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든지 미루기보다는 할 수 있는 만큼 엄마가 함께 하시고 그 다음 이 아이의 풀리지 않은 에너지들은 방방이를 뛰러 간다든지 아니면 바깥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게 한다든지 해서 아이가 충분히 자신의 에너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에너지 수준에 따라 시간을 정하시고 어떤 놀이를 할지 먼저 정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특별하게 어린이와 엄마가 함께 놀이를 할 때 그 놀이 시간을 한번 이름을 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이들은 특별한 놀이 시간이라고 이름을 짓는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시작 시간과 마치는 시간이 어떨 거야 라는 것을 또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구조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이가 놀아주라고 할 때, 놀아달라고 할 때 엄마가 아이 방에 가거나 거실에서 아이가 놀이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오게 하고 거기에서 어머니는 우리가 배운 반영적인 반응을 하는 거죠. 아이의 생각, 바람, 욕구, 그리고 그 놀이의 내용, 그리고 아이의 행동 이런 걸 읽어주다 보면 어느새 그 놀이 시간이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 놀이를 특별한 놀이 시간이기 때문에 30분이라고 하면 30분을 생각하고 놀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2의 긴 바늘이 있지 여기 6에 갈 때까지 우리가 놀이를 할 거야. 근데 아직 시계를 보지 못하는 친구들은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그러면 스티커를 보면서 언제쯤 내 놀이가 마치게 될까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은 아직까지 미리 놀이를 계획하거나 할 힘이 적어요.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5분 정도 전에 사인을 주시면 되세요. 놀이 시간이 5분 정도 남았어 라고 알려주시고, 아직 시간에 대해서 많은 개념이 잘 서지 않은 아이에게는 1분 전에도 1분 남았어 라고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놀이를 하실 때 5분 사인, 1분 사인을 주시면 되시는데요. 자, 우리가 놀이를 특별한 놀이 시간이라고 이름도 정하였고, 그리고 아이가 평소에 우리가 특별한 놀이 시간에 하는 그 장소에서 놀이를 했다고 합시다. 그 30분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자, 이제 놀이 시간이 끝났어 라고 할 때 네, 엄마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해요. 다 정리하고 일어나는 아이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엄마 더 놀아주세요. 5분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엄마가 정말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엄마가 매일 이 시간에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반드시 놀이를 해줄 거라는 신뢰가 아직 생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다시는 오지 않을 놀이 시간처럼 아이는 싫다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께서 우리가 10번을 이 시간에 놀이하기로 했지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너가 이 시간에는 엄마하고 놀이하기로 약속한 걸 엄마가 지킬 거야. 오늘은 놀이 시간이 끝났어. 대신에 다음 주 이 시간에, 아니면 내일 이 시간에 우리가 놀이하자. 이렇게 어머니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어머니의 억양이나 그 다음에 말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5분 후에 우리 마칠까? 5분, 자, 우리 1분 남았는데 1분 후에 마칠까? 이렇게 어머니께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의 대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아마. 근데 5분 후에 마칠 거야. 1분 후에 마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아이들은 마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 우리는 선택권을 줄 수가 있는데요. 누구야, 너 더 놀고 싶구나. 하지만 놀이 시간은 끝났어. 대신에 우리가 약속한 대로 내일 이 시간에 또 놀이를 할 거야. 이렇게 2번, 3번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후에도 아이가 나가려고 하지 않으면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나가서 주스를 마실 텐데 딸기 주스를 마실까? 토마토 주스를 마실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갑자기 고민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딸기. 그럼 알았어. 그러면 우리 이거 정리하고 가서 딸기 주스 마시자. 이렇게 제안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그 제한하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방법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한하기는 10회기 필리얼 테라피 또는 CPRT라고 하는 부모-자녀 관계 증진 훈련에서 나온 것이고요. 아동에게 부모가 또는 놀이치료사가 제한하기를 할 때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아이의 감정을 먼저 알아주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이 하고 싶구나. 더 놀이하고 싶구나. 두 번째는 하지만 놀이 시간이 끝났어 라고 정확하게 알리기입니다. 그래서 제한하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이 시간이 끝났어. 방금 제 말이 어땠습니까? 굉장히 짧지만 정확하게 전달하는 느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후에 설명은 필요 없고요. 하지만 놀이 시간이 끝났어. 그 다음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대안 제시하기입니다. 대신에 라고 이야기를 해서 대신에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놀이할 수 있어 라고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놀이를 할 때 처음 시작과 마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 시간이 반복이 지속적으로 되면 아이는 부모님께 신뢰를 가지고 내가 오늘 충분히 이 시간을 놀이하고 마치면 다음 주에 또
아니면 내일 또 이런 놀이를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아이도 아마 부드럽게 엄마와의 놀이를 즐겁게 잘 마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더 큰 청소년들과는 즐거운 놀이 시간이라는 건 좀 어려우실 거예요. 즐거운 데이트 시간이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허락을 받고 아이들이 원한다면 잠깐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내되 공부에 대한 이야기나 다른 심각한 이야기들은 하지 마시고 아이가 주도하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시절을 생각할 때 부모님과의 시간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여러분들은 바라세요? 아마도 여러분께서 놀이를 하는 시간을 함께 하셨다면 아이들은 엄마 우리 그때 특별놀이 시간 가졌었지 우리 그때 이런 놀이들도 했었지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기억할 때 나는 엄마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유치원에 갔다 오고 나면 엄마가 항상 놀잇감을 준비해 놓거나 아니면 어느 방에서 나는 엄마와 놀이를 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하고의 그 관계를 계속 그 클 때까지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한 어머니가 자신도 모르게 잠잘 때 아이들한테 꼭 이불을 올려주고 손을 토닥토닥 하면서 재우고 있더라는 자신을 발견을 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 어릴 때 자신도 엄마가 항상 잠자기 전에 그렇게 이불을 올려주고 토닥토닥 해주었던 게 이제 같이 오버랩이 된 거예요. 아, 이렇게 몸으로 배우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이하고 놀이하는 시간에 즐겁게 놀이를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또한 그들의 자녀와 함께 이렇게 즐거운 놀이 시간 그리고 언제까지라도 잊혀지지 않는 그런 시간을 기억하지 않을까요? 함께 좋은 놀이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